바로 큐시투웨이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 민지숙 기자가 준비했죠. 네, 첫 번째 아이템은 용산 소식입니다. 네. 제목은요, 윤석열 불법과 타협 없다, 문재인 지우기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요. 네. 이 발언 첫 마디는 이 파업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이 총파업 사태에 FM 이 원칙대로 대응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 자신의 임기 안에는 불법과 타협이 없다라는 입장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파업 기간 중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폭력, 갈취, 고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이 산업 현장에 만연한 조직적인 불법 행위 또한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합니다. 제 임기 내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겁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 윤 대통령 근로시간 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우리나라 4년 전 문재인 정부 때 주 52시간 제도 도입했죠. 일주일에 52시간 넘어서는 연장 근무 제한하는 제도인데 네. 어제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논의기구가 연장 근무 시간을 일주일이 아닌 월이나 분기 단위로 해야 한다, 유연하게 해야 된다 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네. 오늘 이 개혁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이른바 이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도 이제 작심 비판이 있었습니다. 오, 네. 이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운을 띄운 건데요. 네. 이 멘트를 보시면은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 넘게 쏟아부었지만 이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 승차를 방치하면서 이 부담을 대다수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기 영합을 위한 이 혈세를 낭비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까지 이제 규정을 지었는데요. 이 정상화를 선언하면서 이 사실상 문재인 케어의 이 폐지를 시사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네.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보면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좀 뭔가 확실한 게 문재인 정부 때 거가 좀 잘못됐다, 이걸 고치겠다 이런 의지가 좀 확실하게 보이거든요. 이거 그렇죠. 문 대통령 지우기에 나섰다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지우기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지금 이거를 개혁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가 어떤 영향을 워낙 많이 미치기 때문에 네. 일단 건강보험, 그다음에 이제 연금이라든지 노동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지난 대선 때 공약으로 내걸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문재인 케어라고 해서 우리가 뭐 쉽게 이야기 드리면 그러니까 2인실에 대해서도 보험을 적용한다든지 또 MRI에 대해서 보험을 적용한다든지 네. 실제 이렇게 적용을 해보니까 MRI 같은 경우는 10배가 뛰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하는 분들이. 네. 그러니까 이게 건강보험료가 너무나 많이 이제 지출이 되다 보니까 적립해 놓은 것도 다 쓰고 지금 또 우리 건강보험료를 안 올리면 안 되는 상황. 그리고 이 고갈 시점이 더 앞당겨졌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만약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개혁하지 않으면 아마 앞으로 한 20년, 10년 안에는 이 건강보험료가 거의 뭐 고갈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광범위하게 해줬던 케어를 상당히 좀 줄이는, 절 필요한 것만 MRI를 한다든지 줄이는 해서 일단 그 보장성을 강화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연금 개혁 같은 경우도 아마 이제 곧 시행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전반적으로 이번에 민노총 화물연대 파업을 계기로 해서 네. 필요한 개혁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시작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번이 화물연대 파업을 통해서 필요한 개혁은 좀 더 속도를 내서 가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다라는 말씀 좀 주셨는데 사실 지금 가장 시급한 거는 예산안이 아닐까 싶은데요. 민지숙 기자. 네. 윤 대통령 예산안 관련해서도 얘기했을까요? 네, 오늘 회의에서 이 첫 번째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넘겨 매우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 전했는데요.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했습니다. 어제도 국무총리와 만나 이 점을 강조했는데 먼저 이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고 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 한전법 개정안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면서 국회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이 한덕수 총리 이제 어제는 국회를 찾아 이재명 대표를 만났었습니다. 네. 이 앞선 회동이 즉 대통령실과의 대화를 야당이 전하기 위한 이 특사와도 같은 모양새죠. 이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만남이었는데 이 만남 역시도 이제 서로의 이견만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직접 보고 오시겠습니다. 저희는 법인세를 감면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법인세를 감면한다면 여력이 있는 초대기업들이 아니고 형편이 어려운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런 쪽에 감세를 하는 게 맞다.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이 법인세를 내림으로써 투자도 촉진하고 특히 해외로부터의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들을 많이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표현 듣고 오셨겠지만 네. 즉 이 초부자 감세라 언급되는 부분에 있어서 양보할 수 없다. 이 재차 확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한 총리가 이 해당 감면에 대해서 이 규모가 이 정부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다. 네. 좀 설득하는 대화 과정도 좀 있었거든요. 네. 끝내 이 진전은 좀 없었던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총리랑 이재명 대표랑 두 사람이 만났지만 사실 좀 팽팽한 지금 그런 분위기 직접 눈으로 보고 오셨는데 민지숙 기자, 네. 지금 여야의 예산안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오늘도 두 당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2시에 네.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만났는데요. 네. 1시간 동안 회의를 이어갔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이 추후에 부총리를 만나서 협상할 여지에 대해서는 열어뒀지만 네. 여기서 전해진 이야기는 이 김진표 의장이 15일 오후에 국회에 제출된 뭐 정부안이든 민주당의 단독안이든 네. 이 자리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강경한 오. 입장을 전했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네, 여야 의견을 좁히지 못하는 핵심 쟁점은 법인세 인하 문제죠. 네. 이 정부 여당은 먼저 이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자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이를 극소수 대기업만을 위한 초부자 감세라고 규정하면서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 두 당이 이렇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네. 오늘도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재원 교수님.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한 1시간 정도 하고 끝난 이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서 네. 김진표 의장이 지금 민주숙 기자 얘기에 따르면 네. 15일로 일단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게 뭐 여야 이 협상이 끝난 안이든 아니면 민주당 안이든 처리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뭐- 사실 합의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그럼 사상 초유로 지금 야당 수정안이 단독으로 또 처리가 될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그 김진표 의장이 그렇게 이야기한 부분은 15일이라는 이 시한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아마 상당히 담겨 있는 것 같고요. 네.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그 예산 지금 처리 그 역사에서 야당이 그 단독 수정안을 해서 이제 가결 처리한 경우가 없거든요. 네. 사실은 지금 예산이라는 건 편성권은 정부가 쥐고 있고 네. 심의권은 국회가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회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것이 그 지금 절대 가반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사실 그렇게 처리를 하면 할 수는 있죠. 네. 그러나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러한 방식 자체가 결코 마뜩찮아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이렇게 단독 수정안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네. 민주당의 정체성이 담겨 있는 소위 말하는 이재명표 예산 네. 이걸 어떤 식으로든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일종의 벼랑끝 전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사실은 지금 민주당이 단독으로 이렇게 수정안을 해서 가결하는 부분들이 네. 이 결코 이 지금 이 정부 운영에서도 큰 이 상당한 후폭풍이 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자신들의 예산 심의권을 그러니까 무기로 해서 네. 여당을 강하게 압박하는 하나의 전술이지 그것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해서 그걸 단독 처리하겠다. 저는 차라리 15일이라는 시한을 넘겨서 네. 이 지금 어차피 새 회기연도 시작은 1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네. 과거에도 보면 국회 선진화법 이전은 12월 31일 네. 자정에 통과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앞으로 12월 30일까지 좀 정치적인 말미가 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여야가 줄당기를 할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야당이 단독으로 수정안을 통과시키겠느냐 벼랑 끝 전술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좀 더 개인적인 의견도 대화를 좀 더 이어가서 합의안을 도출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주셨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굉장히 좀 풀리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이유가 한덕수 총리가 이재명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굉장히 좀 팽팽했었거든요. 근데 민지숙 기자, 네. 이 한 총리를 만난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이랑 만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한덕수 총리를 만났는데 네. 이 자리에서 자신이 다시 한번 대통령에게 대화를 요청했는데 아직 답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4차례 공개적으로 영수회담을 제안했지만 네. 이 대통령실은 단독 회담보다는 여야정이 함께하는 형식을 선호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왔습니다. 그렇군요. 이현정 위원님, 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만나자고 한 게 한 5번째쯤 되는 것 그렇죠. 같거든요. 계속 만나자고 하는데
사실 대통령실에선 만날 생각은 별로 없어 보이고 이게 만난다고 하면 갈등의 골이 좀 메워질 수 있을까요? 탑끼리 만나면? 근데 이제 예전에 여야 영수회담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당의 대표가 대통령이고 네. 야당의 대표가 야당 총재고 그래서 영수끼리 네, 그러니까 어떤 네. 만난다는 건데 네. 그게 이제 대통령이 이제 당에서 이제 손을 떼면서 여야 대표와 대통령과의 회담 이걸로 이제 정착이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함께 만나는 그림으로 이제 돼 있었거든요. 네. 아마 그런 측면에서 지금 대통령실도 이런 형식이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단독으로 두 사람이 만난다? 이건 적절치 않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제 수사가 검찰 수사가 지금 뭐 점점 이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 자칫 두 사람이 만날 경우에 검찰에 혹시 다른 신호를 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을 거예요. 뭐 그런 면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성사되기는 꽤 어려운 게 현실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사실 성사되기가 어려운 만남이지 않겠느냐라 말씀을 좀 주셨는데 지금 윤 대통령이 오늘 10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 내놓은 메시지가 굉장히 강렬하고도 많습니다. 근데 강재묵 기자, 예.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을까요? 네, 관련 언급 그 국무회의 중으로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 사실상 거부를 이제 앞서서 좀 시사한 바는 있었는데요. 네. 어제 이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한 이 대통령실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서는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 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 확인된 진상을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 입장은 다르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지금 이제 법적 책임 소재라고 언급을 했죠. 이 네. 수사 결과에 따라 판단할 일이지 이 국회와 대통령실에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앞선 기조와 지금 차이가 없이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수용이냐 불수용이냐가 아니라 우린 진상 파악이 먼저란 입장인 거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렸던 게 윤 대통령 혹시 무시 전략을 쓰는 걸까 그랬는데 무시라고 쓰고 거절이라고 읽는다. 예, 사실상 거부를 한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근데 이 해임안의 당사자는 사실 이상민 장관인 거거든요. 강재묵 기자. 예. 이 어제 이상민 장관이 기자들이 계속 해임안 통과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물었는데 맞습니다. 아무 말 안 하고 갔어요. 맞습니다. 오늘 혹시 얘기를 한 게 있을까요? 여전히 이제 별다른 입장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네. 이제 되레 보란 듯이 이제 공식 일정을 좀 수행하고 오, 있는 중이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전으로는 국무회의를 참석해 자리했고요. 네. 이 오후에는 이 대전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안전점검 일정까지 있었습니다. 이 해임 건의안이 통과된 지 이틀 만에 이제 지방 외부 일정을 소화한 건데 네. 개의치 않는다. 이 본래 일정을 소화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윤 대통령도 그렇고 이상민 장관도 그렇고 지금 뭐 개의치 않는다. 약간 무시 전략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민지숙 기자. 네. 해임안을 통과시킨 야당 입장에선 좀 답답한 상황이에요. 네, 속이 타들어가고 있는데요. 민주당 대통령이 사실상 해임 거부에 대해서 측근 챙기기다라고 비판하면서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헌법 정신에 따른 대한민국 국회 해임 건의안 결정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의 태도와 입장에서 한치의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가족의 피 맺힌 절규와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오직 동문 후배이자 최측근인 장관만 챙기겠다는 아집의 다름 아닙니다. 네, 이재명 대표도 어제 윤 대통령이 국민과 국회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 장관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민주당에서 처음에 이 해임안을 윤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민지숙 기자. 그럼 탄핵안 발의는 언제 하는 거예요? 네, 곧바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시일이 조금 늦춰질 것 같습니다. 아직 어느 시점에 할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고 하는데요. 네. 해임 건의안에 대해 대통령의 답변조차 직접 받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수용을 촉구하면서 직접 답변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탄핵안은 예산안 처리를 일단 진행한 뒤에야 본격적으로 시점을 고민해 볼 것 같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차재원 교수님. 네.
민주당도 탄핵안을 내기까지 네. 좀 고심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당장 뭐 민주당 내에서도 탄핵안 발의를 둘러싸고 뭐 친명과 비명 간에 이견이 지금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사실상 지금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고 싶어도 상당히 걸림돌이 제가 봤을 때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네. 사실 만약에 탄핵안을 내서 가결은 충분히 민주당 힘만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해임 건의안과 달리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는 순간 장관의 직무가 정지가 돼요. 그쵸.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을 바꿀까요? 안 바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이태원 참사 수습에는 주무장관이 그럼 그러니까 업무가 정지되어 있다? 이거 국정공백을 거의 아까 지금 초래한 거 아니냐는 식의 비판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잖아요. 네. 이때 소추위원이 누구냐면 법사위원장이에요. 네. 법사위원장이 누구죠? 국민의힘의 김도읍 의원이에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김도읍 의원이 검사 역할을 제대로 할까요? 그런 부분들일 거고. 또 하나는 해임 건의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적 책임을 묻는다고 한다면 네. 탄핵 소추는 사실 법적인 문제를 따지는 것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이상민 장관을 지금 탄핵안을 받아들일 정도의 정말 법적 위반 사안이 있느냐는 부분에서 상당히 다툼이 여지가 크다는 거죠. 이 경우 만약에 헌법재판소 기각했을 경우에는 네. 그 후폭풍이 민주당이 오롯이 떠나야 된다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딱 3가지로 좀 요약을 해주셨는데 조목조목 지금 들어보니까 민주당도 탄핵안을 제출하기까지는 좀 더 고심이 더 깊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